안녕하십니까, 강배우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은 1장 마인드 트레이닝 7번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입니다. 99쪽 외워야 산다 봐주십시오. 아마 연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챕터에 해당하는 실수를 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걸로 승부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이 챕터를 적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프레젠테이션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잔기술은 잘하는 실력자를 더 잘하게 할 뿐이다. 잔기술로는 약점을 없애거나 판을 바꿀 수 없다. 외워야 산다. 1. 프레젠테이션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잔기술은 잘하는 실력자를 더 잘하게 할 뿐이다. 잔기술로는 약점을 없애거나 판을 바꿀 수 없다. 잔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잔기술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잔기술을 썼을 때는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실력 향상에, 기본적인 실력 향상에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쓸데없는 잔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실력자가 된 다음에 양념처럼 살짝 익히실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쉽게 가능합니다. 기본기를 다져서 실력을 쌓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2. 쓸데없는 잡기술에 치중하지 마라. 당신의 농담과 위트는 안 웃긴다. 그리고 웃겨도 문제다. 인상적인 몸동작은 부자연스럽다. 반어, 의문, 감탄 등 특수 문장은 어려운 기술이다. 2. 쓸데없는 잡기술에 치중하지 마라. 당신의 농담과 위트는 안 웃긴다. 그리고 웃겨도 문제다. 인상적인 몸동작은 부자연스럽다. 반어, 의문, 감탄 등 특수 문장은 어려운 기술이다. 특히 여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농담을 한다든가 위트를 던진다든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100번 연습해서 100번 다 잘 되더라도 현장에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또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런 자질구레한 기술들이 굉장히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제스처나 몸동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도 있는데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역시 잘 안 돼요. 반어, 의문, 감탄 등 특수 문장을 써서 한번 좌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끌겠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진짜예요. 그 살벌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술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법으로 실력으로 승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딴 데 한눈 팔지 마세요. 3. 잡기술 익히는 시간에 리허설을 한 번 더 하라. 기술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충분한 연습과 숙련도가 필요하다. 실효성과 가성비를 따져서 기술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 3. 잡기술 익히는 시간에 리허설을 한 번 더 하라. 기술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충분한 연습과 숙련도가 필요하다.
실효성과 가성비를 따져서 기술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잡스러운 기술을 쓸 때 연습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도 저런 잡기술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잡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할 거면 차라리 그냥 기술과 실력을 향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잡기술 쓰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그런 잡기술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잡기술들은 실력 있는 사람을 더 실력자로 보여주는 데 쓰는 거예요. 기본기도 없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4. 비논리적인 전략적 비약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경쟁의 압박과 마감의 스트레스로 이성을 상실하지 마라. 4. 비논리적인 전략적 비약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경쟁의 압박과 마감의 스트레스로 이성을 상실하지 마라.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승부를 결정할 때 패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전략적으로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승부에 임했을 때 대부분 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번에는 승리하는 거야. 우리를 안 뽑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팀들은 대부분 다 패합니다. 왜냐? 전략적으로 논리적인 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상황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방은 절대 놀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놀지 않고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번에는 당선되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다 논리적인 비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있기 때문에 비논리적이 되는 거죠. 전략 자체가 비논리적인데 거기에 설득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상대방의 변화나 상대방의 태도나 상대방의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문턱에서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논리적으로 비약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략이 완벽하게 수립돼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게 경쟁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마저 비약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압박이나 프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성을 상실하고 그냥 감정과 감성에 의존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과 승리하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침착하게, 냉정하게 자신의 전략적인 부분을 비약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패배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수하지 말고 이 부분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5. 메타포, 은유, 비유는 사용하지 마라. 직관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오해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5. 메타포, 은유, 비유는 사용하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적당한 비율을 쓰거나 적당한 은유가 이루어졌을 때 의외로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극히 작아요. 그 효과보다는 그 반대급부의 오해와 말꼬리 실수와 불리한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은 여러분은, 아마추어인 여러분은 메타포, 은유, 비유를 사용하시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말고 다른 실력을 쌓는 방안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노력 대비 투자가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되는 겁니다. 일단 책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메타포, 은유, 비유를 쓰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물지 않고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프레젠테이션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잔기술은 잘하는 실력자를 더 잘하게 할 뿐이다. 잔기술로는 약점을 없애거나 판을 바꿀 수 없다. 2. 쓸데없는 잡기술에 치중하지 마라. 당신의 농담과 위트는 안 웃긴다. 그리고 웃겨도 문제다. 인상적인 몸 동작은 부자연스럽다. 반어, 의문, 감탄 등 특수 문장은 어려운 기술이다. 3. 잡기술 익히는 시간에 리허설을 한 번 더 하라. 기술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충분한 연습과 숙련도가 필요하다. 실효성과 가성비를 따져서 기술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 4. 비논리적인 전략적 비약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경쟁의 압박과 마감의 스트레스로 이성을 상실하지 마라. 5. 메타포, 은유, 비유는 사용하지 마라. 직관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오해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렇게 7개 챕터로 이루어진 1장 마인드 트레이닝의 외워야 산다 부분을 가지고 보이스 트레이닝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나름 기본기를 갖춰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수했는지, 실수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실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다음 2장 프리젠터 트레이닝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배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